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나누어서 등록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2세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녀분들 중에서 또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이 각각 급수별로 몇 명이 있고 유족이 몇 명이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이 아닌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로 몇 명이 각각 등록되어 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에 등록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질병들이 어떤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한지, 어떤 질병이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한지를 보시고, 본인들 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질병이 있게 되면 국가보건처에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지 노후로 인한 질병인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이 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급 기준 미달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그분들이 국가보건처에 고엽제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중에 더 나이가 먹으면 질병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국가보건처에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등급 기준 미달, 물론 등급 기준에 들어서 7급, 6급, 5급 많은 급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 맞는 보상금이 주어지지만, 지금 당장 급수에 들지를 않아서 많은 보상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국가보건처에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추후에 몸의 질병이 심해졌을 때는 등급을 받기가 그만큼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그냥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참전 명예수당만 받으시는 분들은 그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정말 건강하게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몸에 작은 질병들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본인들 스스로 이게 그냥 노화로 인한 질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오늘 불러드리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다음 시간에 불러드리는 고엽제 후유의증 중에서 만약에 내 몸에 이와 같은 질병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더 상세히 알아본 다음에 국가보건처에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배우자들도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많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고엽제 후유의증일 경우는 유가족 보상금은 없지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1급부터 6급까지 급수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유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상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배우자에게도 보여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자녀분들과 함께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이런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질병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꼭 질병이 있는 분들은 국가보건처에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거기에 맞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등록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이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등급자에 등록되신 분들은 63,186명입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12,15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에 중복해서 등록되신 분들은 13,769명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몸에 고엽제 후유증도 있고 고엽제 후유증도 있는 그런 분들이 13,769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내용은 2022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번 달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 등급자 되신 분들이 63,186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중에서 먼저 본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34명이 있습니다. 2급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113명, 3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1,717명이 있습니다. 4급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221명, 5급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3,448명, 그리고 6급이 22,141명입니다. 7급은 11,231명입니다. 그리고 유족으로 24,281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체 63,186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고엽제 후유증에 등록되신 분들 63,186명 중에서 1급부터 6급까지는 이 유족들과 함께 나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유족들이 유족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7급에 등록되어 있는 11,231명은 나중에 사망을 하신다 하더라도 유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2012년 7월 1일 이전 기존 등록자인 경우에 7급 중에서 자기 상위처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위 사망일 경우에는 물론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있지만 특별한 질환 아니고는 상위 사망으로 해서 유족 보상금 받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 7급 중에서 유족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불과 얼마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린 이유도 이 7급 갖고 계시는 11,231명 이분들 한번 7급이 영원한 7급이 아닙니다. 7급이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7급으로 있지 말고 배우자나 자녀분들과 이런 국가보훈처 시스템을 좀 익히시고 배우신 다음에 몸이 안 좋으면 거기에 맞게끔 신체 검사를 하셔가지고 6급이나 5급이나 더 높은 급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댓글들 보면 어떤 분들은 한번 7급에서 몸이 더 나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등급 수를 상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는데 처음에 군대에서 약한 질병이나 상위처를 가져면 그런 질병이 계속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국가보훈처에서는 다 감안을 해서 자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심해지는 것까지 이미 계산을 해서 신체 검사라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 몸이 나빠지면 더 높은 급수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10년 전에 7급, 20년 전에 7급을 받았다 하고 지금은 몸이 더 나빠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시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튀어나옵니다. 이런 내용만 듣고 그냥 국가보훈처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신체 검사 접수 직원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7급에서 신체 검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신체 검사에서
아래 등급으로 떨어지거나 기준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열에 열 다 겁을 먹습니다. 적으나마 지금 7급이라도 받고 이런저런 혜택이나 받으면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신체 검사를 잘못했을 경우는 거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누구를 원망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하고 내 몸이 지금 7급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 상위처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전액 무료로 검사할 수 있고 진료할 수 있고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하시면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그런 소견서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보신 다음에 제가 영상들 중에서 각각 질병별로 또 상세한 영상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만들고 재작년에 만들고 만들어 놓은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신체 검사할 때 그 적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고, 진단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마시고 소견서를 받으십시오. 소견서는 국가유공자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과 제 영상들이나 아니면 국가보훈처 신체 검사할 때 상위 등급별 기준표가 있습니다. 7급은 어떤 경우에 7급을 받고 6급은 어떤 경우에 6급이고 5급은 어떤 경우에 5급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시고 내 몸이 만약에 지금 7급인데 몇 년 지났더니만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그때에 비해서 내 몸이 상태가 많이 악화가 된 게 그 소견서에 수치상으로 딱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중복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히 6급 안에 들어가겠다. 6급 3항도 되고 2항도 되고 6급 1항도 될 수 있구나. 아니면 5급이 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서면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에다가 신체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그냥 재심 신체 검사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또 하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하시려 그러면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7급에서 6급을 어떻게 바랍니까? 만약에 내가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절대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7급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그냥 평생 7급으로만 계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낫습니다. 몸이 심각해지면 더 악화가 되면 다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서 유족에게 유족 보상금이라도 받을 확률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되신 분들은 유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2023년까지는 법이 나중에 어떻게 개정이 돼서 서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되신 분들은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를 받고 계셔도 유족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 이런 내용 잘 참고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63,186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12,154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또 몇몇 분이 아직은 등급 기준 미달자인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선 이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전체적인 질병만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비호지킨 임파선 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조직 육종암이라고 있습니다. 염소성 여드름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합니다. 말초신경병도 고엽제 후유증에 속합니다. 만발성 피부 포로피든증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합니다. 호지킨병도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폐암,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후두암, 고엽제 후유증에 속합니다. 기관암,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다발성 골수종,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전립선암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립선암을 노화가 생겨서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화겠죠. 그러나 월남에서 고엽제를 맡았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버거병입니다. 당뇨병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병이지만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당뇨병을 갖고 계시면 그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생긴 병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국가보건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뇨병이 계신 분들,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꼭 국가보건처에 신청을 한번 해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다음은 비세포형 만성 백혈병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또한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파킨슨병 또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이것 또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된 영상은 약 10개의 영상이 제 영상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 참고를 해보고 병원에서 소견서 받으면 거기에 얼마만큼 병이 심각한지 그 내용과 신체검사 기준표를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고 침샘암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낭암 또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고 기타로 추가적으로 몇몇 질병들이 더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으로는 24,281명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2세 현황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를 보게 되면 등급자는 161명, 등급 기준 미달자는 28명입니다. 자, 이 28명 중에서 질병별 구분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질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 중에서 혹시 척추 이분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마비 척추 병변이 또 있고 말초신경병이 있습니다. 자녀분들 중에서 혹시 이와 관련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국가유공자에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으로 해서 등록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질병 중에서 2세 환자 척추 이분증이 있는데 은폐성은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등급자는 19명입니다. 2세 환자 하지마비 척추 병변으로 9명이 등급자로 되어 있고 1명은 등급 기준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2세 환자 말초 신경병으로 132명이 등록되어 있고 17명은 기준 미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 2세 160명이 등급자고 28명이 등급 기준 미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시면 국가보건처에 꼭 2세 질병으로 해서 등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질병별로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와 관련돼서 더 상세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